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하는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폴리텍대학의 AI 교육 전도사 조재희 이사장, 그리고 오늘의 취업 성공 스토리 들려주실 폴리텍대학의 수료생이신 김재영 씨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은 직접 같이 오신 분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멋지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우리 폴리텍 졸업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폴리텍대학은 2년 학위과정, 전공 심화과정 등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만은 여성, 중장년, 대졸, 구직자 등 다양한 대상에 특화된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에게 고급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하이테크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이테크 과정을 수료하고 문과 출신이면서 IT 개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청년 김재영 씨를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년차 개발자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문과 출신에서 IT 개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셨는데, 이 문과랑 IT는 정말 다른 분야잖아요. 네네. 개발자로 그러면 근무하시기 전에는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대학에서는 기술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했고요. 네. 이제 기술경영이란 바이오나 IT 같이 기술 산업 분야를 경영 원리에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영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기술 관련해서 통계를 주로 전문으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폴리텍 대학이 이공계 전공 중심이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전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인문계열 전공하면 사실 경영학이 좀 대표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영학에서 이공계 쪽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통계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네. 통계랑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뭐 프로그래밍 관련 혹은 빅데이터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는 여러 기관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을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직접 홈페이지를 알아보고 교수님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커리큘럼이라든지 배움의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고 탄탄한 것을 알아서 네.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대학의 전공에 관련 없이 졸업자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경영학으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이면 학비도 꽤 비쌌을 텐데 네네. 그 박사과정 좀 아깝지 않으셨나요? 아깝진 않았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게 뭐 돈을 제가 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박사과정까지 하셨으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에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뜻이 있으셔서. 네. 그런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난해 입학을 하셨고 이미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네.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입학을 했고요. 네. 이제 수료하기 전에 조기 취업을 해서 이제 햇수리 2년차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서울 강서 캠퍼스에 하이테크 교육 과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제 과정 중에 채용 관련해서 이제 면접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IT 기업 중에 금융 관련 일을 하는 기업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제가 채용이 되어서 바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는 수료하는 그러니까 과정 중에도 굉장히 모범생이셨던 거네요. 이렇게 금방 네. 취업을 하신 거니까. 참 요즘 이 2030 청년층 취업 뭐 일자리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자리 구하는 게 참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학 전공하고 그 전공과 관련된 일까지 가지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과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워낙 이쪽 IT가 이제 좀 일자리가 좀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전공을 바꿔서라도 가고 싶은데 그러기가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폴리텍 대학의 하이테크 과정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이 사장님께서 좀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하이테크 과정이 이제 이런 고학력 취업자들에게 유용한 하나의 과정인데요. 네. 하이테크 과정은 대학 졸업 청년이라면은 단 만 39세 이하입니다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고급 기술 교육 과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 정보 보안, 바이오, 핀테크, 반도체 소재, 스마트 자동화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1년 내에 압축적으로 배우는데요. 네.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취업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군요. 예, 그렇죠. 20, 30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인데 이 청년들이 직접 바로 현장에 가서 취업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네. 저희 폴리텍 하이텍 과정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가 보면 대학 졸업자가 전체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는 한 4분의 1이었다면 굉장히 급속하게 이 대졸자가 우리 사회 네.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에서 고학력 구직자에게 1년 동안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좋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그 공부한 만큼 뭔가 취업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은 기업들이 학력이 아니라 기술을 원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와닿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이테크 과정 교육을 직접 받으신 우리 김재영 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배우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비전공자들이 입학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웹사이트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이후로는 이제 자바나 뭐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폴리텍에서 그 당시 IT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블록체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실습하는 그런 실습 과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뭐 자바나 이런 블록체인 말만 들어도 저는 겁이 나는데 혹시 우리 김재영 씨께서는 교육 받으실 때면 어렵거나 좀 그런 거 없으셨나요? 저도 프로그래밍이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네. 한 2달 정도 커리큘럼만 이제 이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이제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과제도 문제없이 수화할 수 있었고요. 네. 지금 현업에서 일할 때도 폴리텍에서 배웠던 교육이라든지 실습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료하신 과정이 스마트 금융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가장 핫한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뭐 요즘은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도 워낙 많이 처리하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은행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뭐 블록체인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이 금융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배우면 정말 실용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 금융 말고도 또 어떤 다른 과정들이 있을까요,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24개 캠퍼스에 한 50개 과정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예. 폴리텍은 기존 산업 기술에 AI 기술을 융합해서 현장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AI 플러스 X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만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본다면 네,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강주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 경우는 대학 졸업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AI 관련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문과 학생들도 금방 배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 취업을 목표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요.
총 한 1200시간 과정 중 한 1000시간 정도를 실습 교과로 편성해 네. 실무형 엔지니어를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포항에 있는 우리 포항 캠퍼스의 2차 전지과도 좀 소개를 하면은 네. 전국 최초로 포항에 2차 전지 융합 전공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뜨거운 이슈인데요. 그렇죠.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디지털 저탄소 시대에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이런 데서는 기초 전지 이론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실습, 에너지 변환 실습 등 전공 특화 실습을 마치고 2차 전지 업종에 취업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한번 꼭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네.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 하이텍 과정에서 대졸자들이 많이 경쟁률도 높습니다. 한 3대 1 정도 되는데 분당에 가면은 분당 윤기영 융합기술원이 있습니다. 네. 국제폴리텍 광명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이테크 과정만 운영하는 도시명 교육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 융합기술교육원의 생명의료 시스템과는 최근 바이오, 네. 제약산업 성장으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기초적인 분석 화학부터 시작해서 분자 생물학, 세포 배양 실무, 분리 정제 실무까지 보통 일반 대학원 랩에서나 접해볼 수 있는 고가의 분석 장비를 활용한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딱 3개만 언급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AI 융합, 그다음에 2차 전지, 생명의료 시스템 이 3가지만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아마 경제 프로를 꾸준히 들으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3가지 분야가 요즘 얼마나 핫한지를 다 아실 텐데 이 정말 경제산업 분야에서 가장 핫한 3가지 분야를 폴리텍 대학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이 과연 얼마나 진행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업은? 아까 방금 또 김재영 씨에게도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제가 현장도 많이 봤습니다만 네. 1200시간 중에서 한 1000시간 정도 아까 제가 실습을 이른바 빡세게 합니다. 네. 그래서 1000시간 정도 실습을 하게 되면은 거의 현장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을 정도 배우는데 저희가 전공 학생들이 대체로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가 이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한 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수업은 주중에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한 8시간 정도 별도 방학은 짧게 조금 있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심화, 특화 3단계의 모듈형 학습을 진행하는데 단계마다 테스트가 있어서 수업이 없는 늦은 시간까지 실습과 개별 학습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수업료는 무료이고 약간의 훈련 수당도 약간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수료를 하신 우리 김재영 씨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이사장님이 정말 타이트하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도 힘든데 수업을 이렇게 강행한다는 게 어떻게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많이 힘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리큘럼 자체가 워낙 꼼꼼하고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관련된 그런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다음날 수업이 얼마나 더 잘 이해되는지가 하루하루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수업할 때는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뭐 필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면 사실 좀 시간도 금방 갈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시간도 금방 가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팀 과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의미 없는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 과제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협업하는 능력도 많이 기를 수 있고요. 서로 이제 경쟁 심리가 있다 보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되느냐 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이테크 과정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사장님?
저희 학부 취업률도 뭐 높습니다만 하이테크 과정은 특히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 80% 수준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취업 유지율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입사하게 되면 그다음 1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김재영 씨가 방금 졸업한 강서 캠퍼스의 스마트 금융과는 20명 졸업해서 20명 다 취업한 상태이고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한 분당 윤기현에 있는 그 생명의료학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명 정도 빼고 다 취업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재영님께서 처음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과정 뒤에 취업을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부정거래 감시 시스템이라는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거래 감시 시스템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부정거래 감시 시스템은 요즘같이 현금 없이 카드나 온라인, 모바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거래에 있어서 잘못된 거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소비자와 기업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수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은 PD님께서 만약에 지금 한국에 계신데 네. 뉴욕 어느 커피숍에서 갑자기 결제 문자가 날아오게 되면은 제 굉장히 카드로 결제 문자가요? 네네. 네. 지금 당장 날아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처리하기도 힘드실 거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런 부정거래 감시 시스템은 거래 승인 자체를 일단 취소를 시켜주고요. 뉴욕에서 일어난 거래가 정말로 확실한 거래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와.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종의 이제 부정거래 감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멋지신데요. 진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김재영 씨처럼 한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진로를 바꾸고 싶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싶어도 시작이 막막하니까 좀 나서기가 두렵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시설상, 사정상 한 1,000명 정도의 하이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유명한 스위스 세인트 갤런 대학의 피터 보겔 교수가 한 이 실업 세대라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네. 실업 세대인데 우리가 가끔 프로축구에서 보면은 그 훌리건이라는 그 영국 프로축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한때의 실업 세대입니다. 네. 어떤 한 세대가 실업을 직면하다 보니까 축구장에서 뭐 난동도 부리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한 번 이 탄생한 실업 세대는 그 여파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되면서 국가 경제에 큰 구멍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폴리텍에서는 코로나 세대들이 겪는 이 실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이 실제 청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기회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입학생들을 보면은 다양한 전공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보면은 영국, 중국, 미국 등 외국 대학에 유학한 유학파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이 뭐 유학파 학생뿐만 아니라 문과 학생들도 IT 분야 취업을 목표로 입학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또 의과대학 전공자가 질병 진단 장비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는 전공 융합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영 씨가 공부했던 기술 경영도 지금의 프로그래밍 경험과 접목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해서도 대학 전공과 다른 분야에 한번 도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우리 김재영 씨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 주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취업 문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기업이 없어지거나. 하지만 IT 기술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뭐 창업이라든지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바꾸시고 싶은 분이시거나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시지만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와 똑같은 이제 비슷한 길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움의 일자리다 시즌3 브라보 유얼 라이프 한국폴리텍대학 조재희 이사장 그리고 수료생이신 김재영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